오늘 재판에서 이동 의원님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유도했다는 게 동양대 강사실에 있던 휴게실에 있는 PC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었죠. 근데 오늘 대법원이 그 전이죠. 이건 예전에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해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정경심 혐의 재판부에서는 이 PC 관리자가 임의로 제출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부부 자녀 입시 비리 1심 재판부는 조금 전 앞서 보신 전원 합의체의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임의 제출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입회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은 오늘 이쪽 손을 들어줬는데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까 그 저녁에 따뜻한 한 끼를 희망했던 근거가 사실은 이겁니다. 예. 동양대 PC 안에 이제 뭐가 들었냐면은 그 표창장 그 위조도 들어있었고 인턴 허위 증명서 위조 과정이 들어있으니까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받았다는 건데 마침 작년 11월에 피의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나 메모리 장치를 압수하게 되면은 이건 적법하지 않다는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은 재판부를 기피하고 현재 그 사건 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대법원도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혐의 대부분이 탄핵되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희망을 한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동양대 PC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방에 있어서 그거를 줄곧 정 교수가 사용하고 했으면은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PC는 이른바 강사 휴게실이라는 공동의 장소에 3년 이상 그대로 있었고 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교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행정처의 협조에 따라 가지고 검찰이 입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재판에서도 만약에 재판부가 깊이 되건 안 되건 이 문제는 대법원의 그 판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른바 7대 스펙 관련 혐의도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심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대법원에서 다투겠다 얘기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1, 2심과 똑같은 판단을 했어요. 7가지 7대 스펙이 모두 위조됐다. 그러면서 그중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세타에서 인턴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실습한 것도 조 전 장관이 위조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재판부도 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대법원이 원래 최종심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심리해서 결정한 내용은 하급심에서 번복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후속 재판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여러 자기 변호를 했지만 최종 판단에 의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경희 단장님,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그 지난번에는 증거를 기각했지만 오늘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서 다시 증거 신청을 한다면 아마 조국 장관 재판부에서도 그대로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과 수사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경심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수사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고요. 특별한 그 이상의 소회는 없습니다. 네, 이둔 의원님, 네. 지금 윤석열 전 지금 후보죠. 전 검찰총장이었죠. 총장도 오늘 한 방송에서 정경심 씨 4년의 확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그러면서 지휘하고 또 퇴직한 사람으로서 판결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굉장히 말을 아꼈어요. 조금 전에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답이라고 봅니다. 현재 입장 위치에서는 저 정도 얘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보고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 판결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연히 오늘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했던 그 분을 잠깐 접촉을 했는데 유난히 오늘 좀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다는 얘기도 전하는 거 보면은 그게 대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판결의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은 그 조국 수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줬다는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들, 공정, 정의, 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할 말이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굉장히 힘이 되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지금 이도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상식이 오늘 판결로 확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방금 이도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좋아했다. 저는 그건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어쨌든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정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한 자신과 함께 몸담았던 전직 장관의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가족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즐겼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서 느낌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뭐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혹시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얘기가 있었나요? 안에서는 선대본 안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상의 더 다른 논평을 하지는 않았고 그것이 선대본과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학위 그리고 의사 면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조민 씨의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7대 스펙이 모두 호의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딸 조민 씨의 학위,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 그 앞서서 고려대 학위 그리고 의사 면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김경희 단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미 이게 의전원 학위가 취소가 돼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 자격도 취소가 됐었어야 맞는데 유독 이 건에 있어서만은 절차 진행을 굉장히 늦추고 있었죠.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명확하게 난 이상 부산대나 고려대가 더 이상 아마 심리를 늦추기에는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게 더 늦추게 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부산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이게 권력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부산대는 비공개 청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얼마 전에 이제 청문 절차가 한번 있었죠.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또 한일병원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되면 이후 절차를 밟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께 보실 때 사실 굉장히 조민 씨,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도 조민 씨가 이제 불쌍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앞으로 이제 조민 씨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각 대학이 이제 후속 조치를 좀 이제 그 주저한 것은 역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민이라는 개인의 이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자신들이 이 진행했던 여러 절차들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반영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늘 대법 판결이 나오자 또다시 사법개혁 카드를 꺼내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지금 김용민 의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네.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김용민 의원 개인 의견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선대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저 말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예. 아니 일단 이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은 판사 성향하고 상관없이 1심 유죄 대부분 유죄 징역 4년, 항소심 대부분 유죄 징역 3년, 아니 징역 4년, 대법원 항소심 맞았다. 그리고 징역 4년에 보면 판사들이 성향에 따라서 무슨 이게 판결이 극과 극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대부분 유죄와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게 무슨 판사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뭐가 달라진 것처럼 얘기를 한 것도 지금 사실관계에 지금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두 번째 그러면 판사 성향에 따라서 이게 뭘 하겠다고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민주당 성향입니까? 어떤 특정 정파적 시각에 맞는 판사들만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건 굉장히 위험한 전제주의적인 지금 발상이거든요. 세상에 이게 공당의 국회의원께서 특히 법사위원께서 저런 말씀을 한다는 건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네. 이동 의원께서도 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혁이라는 말이 상당히 남발이 되면서 그 의미마저 조금은 그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사법부는 이른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거짓말 논란도 일으켰고 굉장히 그 많은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원을 운영하면서 특정 연구 모임, 그다음에 그 특정 그 성향으로 그 구성된 법관 회의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개혁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실체가 뭔지 우리가 검찰에서 보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개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 제대로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오히려 그 민간인까지 통신 기록을 조회를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우상호 의원께서 본부장 맡아서 이제 열심히 그 선거운동 해보려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 본질에서 엇나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이 의원들이 잘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뭐 여든 야든 자신들이 볼 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논평을 하는 것은 예. 이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평 의원이 개인 의견을 낸 걸 가지고 전체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인 양 이렇게 매도하고 하시는 것은 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재명 선대본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예.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내일 또 이재명 후보에게 어제 재판 관련된 질문이 있을 테고 또 김용민 의원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법개혁을 얘기했으니까 관련된 질문을 할 텐데 선대본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떤 답변을 지금 이 사태에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 무슨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따로 없고요. 예.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점만 강조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도 말 좀 국민 해야 단장님께서 오늘 굉장히 말하실 신나셨는데 그게 아니, 신나는 말씀 안 게 하신 것 아니야. 같습니다. 예. 신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저처럼 이제
뭐 진보 진영 언저리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이 조국 사건이 저거였거든요.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근데 예. 제일 그때 분노했던 것은 저 명확관화한 진실 앞에서 저분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를 했고요. 제가 아는 한 민주당이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지역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검찰 개혁하자고 그때 조국 수사 재판 당시에 촛불 집회를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상호 위원님은 그때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를 안 했죠. 참여 안 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근데 상당수의 의원님들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예.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뭐냐 그런 얘기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 뭐 정치적 견해가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뭐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4년형 확정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